시작하게 된 건 23살 때였었고요. 그리고 23살 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듯이라는 표현이 딱 적합할 것 같은데, 벼락치듯이, 번개치듯이, 그리고 몸에 무엇인가 새로운 기운이 느껴졌고, 그것에 깜짝 놀라고 또 눈이 번쩍 뜨이는 기운을 느끼면서 Memory. Short interview. Are you ready? Start! 제가 이제 어떤 점이라는 거를, 신점이라는 거를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면 그냥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누구이든, 찾아오는 사람이든 찾지 않는 사람이든, 처음에 신이 벼락같이 왔을 때는 그냥 말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조금 구체화됐고, 구체화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돼 가고 있는 제 삶의 이제 전부가 되어버리는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굿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내 삶의 옷 같은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옷이 돼버린 지금에서는 옛일을 조금 회상을 한다면 이 과연 굿의 의미가, 또 나에게 주는 의미가, 또 이게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어떤 이 행위적들이, 또 행위적인 거, 보여지는 것, 울긋불긋한 그 형형색색의 옷들, 그것으로 인한 낯설음, 또 그것에 의한 정의를 내리자고, 또 그 정의를 내려야 또 의미라는 것을 또 부여할 수 있으니, 그걸 갖고는 참 많이 의문을 갖고 많이 방황하고 헤매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굿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나에게 주는 의미, 내가 갖는 의미는 그저 삶입니다. 삶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겁니다. 저에게는. 굿을 할 때, 행위를 할 때의 어떤 느낌과 굿을 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표현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굿이라는 거는 의뢰한 사람에 의한, 그리고 또 의뢰한 자의 슬픔, 희노애락에 뛰어드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굿을 의뢰받은 사연에 따라서 그 사연 안에 깊이 들어가서 조상도 살펴보고, 현재의 감정도 공감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는 미래에 관한 또 어떤 지혜도 전달하고, 어떤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굿의 어떤 행위를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빙의된 상태, 의뢰한 사람의 어떤 상황, 그리고 정황, 그의 흉내, 그의 말, 그의 숨소리까지 다 빙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굿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안 하고, 또 의뢰인을 만났을 때는 그저 이 사람이 조금 답답한 정도구나 라고는 느끼지만, 굿을 할 때하고는 안 할 때하고는 그 느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특별하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업계를 떠난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가끔은 안부 궁금한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특별한 분들이 딱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닌, 저와 의뢰인으로 만나 내방자, 점손님, 점을 보러 왔다가 된 인연들, 그 처음에 이제 무당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 시절에는 뭘 모르니까 저를 처음 한 5번째, 6번째 정도 손님이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그때 당시에 한 60 정도 되신, 그리고 나름의 이 동네에서 유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 지긋하신 어느 아주머니가 와서 나를 안쓰럽게 봐서, 신당은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써서 올려야 된다, 음식을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그분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셔서 만난 인연들, 특별한 인연들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고, 안쓰럽게 여겨주고 위로받고, 제가 되려 그때는 구술하는 능력이나 또 혹은 뭐 이렇게 점을 보는 능력이 능수능란하지 못했을 때 그조차도 맞다고 손뼉 쳐주셨던 분들도 있었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일반인 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인연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만남이라는 건 저를 찾아주는 손님들 전부 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껏 만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도 한 10%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고마웠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인연을 다 안부전하지 못하면 가끔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딱 어느 한 분으로는 압축해서 말하기 힘들어요. 네. 굿이 갖고 있는 문화, 굿이 갖고 있는 전통성, 굿이 갖고 있는 춤, 굿을 통해 낼 수 있는 소리. 일반적인 소리는 그저 떠도는 소리일 줄은 모르겠지만 저희 무당이 갖고 있는 소리는 신께 닿는 소리라고 저희는 믿고 살잖아요. 그리고 실제 신께 닿고 또 그 소리가 또 어느 아픈 사람한테는 위로로 닿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리를 접하고 이러면서 과연 굿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굿이 주는 또 굿이라는 게 뭔가 이러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졌고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 굿이 갖고 있는 전통성에 완전히 제가 매료되는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굿이 갖고 있는 전통성, 그렇다면 이 전통성이 가장 오래된 것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전통성에 그나마 형태 그대로를 갖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굿이 갖고 있는 문화, 굿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 편견 이런 것을 좀 벗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 굿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무당, 만신, 무속, 업계, 무속계, 우리는 그저 그냥 이렇게 뭐 몽두방망이질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굿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성, 전통성 이거를 바깥으로 어떤 그 자료에 의한, 그리고 어떤 문화적 기록에 의한 것으로부터 찾아내서 굿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좀 벗고자 굿을, 전통을 제가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20여 년을 걸어오고 나서 정말 어느 기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그저 나의 느낌을 체계화시키고 나의 느낌을 좀 더 발전시키고 깎아 이제 새벽 이슬을 밟으면서 한밤중에 산을 오르면서 이러고 이제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혼자 이렇게 울부짖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꿈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방 안에 들어앉아 공부 잘하면 뭐예요? 학교 안 다니면 그만인 거잖아. 학교를 다녀야 무엇이든 몇 학년이고 몇 반이고 누구라는 거를, 내가 뭔가를 하려면 어느 학교라는 것은 저희 만신 세계에는 없으니까 학교와 같이 어디에 명패를 좀 걸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지금의 이제 망고대탑 곳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같이 입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준문화재라는 이름까지 이제 갖게 됐습니다만은 사회로부터 사회와 타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와 타협을 한 게 뭐냐면 이름, 내가 어디에 있다, 그리고 어디에 기점을 두었다. 그러니 이 기점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전통문화, 이 전통성을 말하려면 어딘가에 명분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명분과 나의 거점을 두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문화재 단체에 제가 이제 지금의 이 입장이 된 것은, 문화재로 저희는 끝나기에도 너무 아까운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사회가 주는 최고의 상은 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화재라는 어떤 그 이름이 저희를 보호해 준다라고, 그리고 저희를 바라봐 준다, 그리고 저희를 인정해 준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가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그리고 꼭 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